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시대에서 노년의 감정과 사랑, 성상담을 맡고 있는 류소영 코디네이터입니다. 저는 수년간 시니어 상담과 황혼의 관계 회복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오늘은 노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그 나이에 무슨 사랑, 주책이야 같은 시선으로 어르신들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을 멈추신 건가요? 두근거림, 기대고 싶은 외로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래 숨겨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음보다 더 깊고 진실하며 따뜻한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동행자를 만나는 일은 또 하나의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잊고 살았던 설렘, 나이 들어 새롭게 깨닫는 사랑의 의미, 다시 사랑하기 위한 준비와 용기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춰왔던 감정의 빛을 비추고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 나이 들어 사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일까요?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주책이라 여기고 복지관이나 대중교통에서도 차가운 시선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혼자가 편하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뒤에 감춰진 따뜻한 감정과 여전한 설렘을요. 사랑은 노망이 아니라 로망입니다. 사별, 돌봄, 희생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에 찾아오는 늦깎이 사랑은 가장 인간적이고 진솔한 감정입니다. 용기 내어 말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나이라서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고 밤 공기 속에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상. 그것은 결코 주책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하루의 따뜻함을 채우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잠시 후 노인시대 행복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의 온기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 말순 72세입니다. 나이 들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도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 넷와 손주 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들은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주고 며느리는 말도 잘하고 손주들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혼자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입에 밥은 들어가도 마음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옆이 텅 빈 그 공기가 왜 그렇게 서늘하던지요. 사람들은 말하죠. 혼자가 편하잖아. 누굴 또 만나서 고생하려고 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76세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젊을 땐 성당 기사님으로 일하셨다던 그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오시곤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공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어요. 따뜻한 날씨네요. 꽃이 벌써 피었네요. 그 한마디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마주치고 나서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씨랑 같이 시장도 보고 같이 밥도 해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연애를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슬슬 수군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그 나이에 주책 맞게 하는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하더군요. 나이 들어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자식들 눈치도 있고 괜한 오해도 만들기 싫어서요.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함께 밥 먹고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 아플 때 약 챙겨주는 지금이 저한텐 진짜 인생입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고 얼굴도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꾹꾹 눌러 담아두는 그 감정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름 모를 수군거림이 있더라도 제 마음이 따뜻하고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나이라서 더 사랑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수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랑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그 사람이 좋았어요.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감정을 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설렘도 다 젊은 사람들인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몸은 나이를 먹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말순님처럼 평생 가족을 돌보며 헌신하신 분들일수록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배우자 떠나보내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감정 하나가 소중하게 피어오른 거죠. 하지만 그 감정 앞에서조차 자식 눈치, 남들 시선, 노망이라는 말로 자신을 스스로 억누르고 외면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말순님처럼 용기 내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세상 어떤 시선보다도 가치 있는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쓸쓸함, 아무 말 없이 꺼내 먹는 약, 혼자 누운 이부자리의 고요함. 그 모든 순간이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삶으로 바뀌려면 내 감정에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순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사랑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따뜻한 감정, 그건 절대 주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마음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제는 황혼의 사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자녀의 시선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갑니다. 복지관에서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외로운 건 맞는데 애들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겠어. 대부분 어르신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려 할 때 마음에 스며든 사랑조차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말은 그럴 나이가 아니야.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혼인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랑에 대한 축복보다 의심과 체면, 유산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혼인을 포기하고 동거하거나 아예 사랑을 접고 외로이 지내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울면서 이젠 우리가 아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냐고 했어요.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나이 들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은 경솔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성숙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이로 구분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밥 한 끼, 손잡기, 다정한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자녀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웃는 부모의 얼굴, 활기찬 모습이 결국 자녀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어르신에게 기쁨과 평화를 준다면 그건 권리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어르신들이 당당히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남순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며칠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연이냐? 이런 말 써봤자 누가 공감이나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노인시대 행복 카페를 보면서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위로했던 것처럼 저도 용기 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딸아이 혼자 키워야 하니까 일하고 밥하고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은 덮어놓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하면서 다행히 함께 살자고 해서 지금은 사위, 손주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죠. 아침 저녁으로 가족 얼굴 보고 따뜻한 밥 챙겨 먹고 손주의 재롱도 보면서요. 그런데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을 받았지? 누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본 게 몇 년 전이었을까? 그 즈음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어르신을 알게 됐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지만 묘하게 편안한 분이었죠. 같이 붓질하다가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끝나고 버스 타러 가며 잠깐 나누는 대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렇게 몇 번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렘 같은 걸 느꼈거든요. 문제는 그날 밤 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엄마 핸드폰 좀 볼게요. 순간 움찔했어요. 그 사람과 나눈 메시지를 봤을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딸 얼굴이 굳더군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연애라뇨. 혹시 그분이 뭘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엄마 통장 이런 거 다 보셨다면서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나? 정말 내가 한심하게 보이는 걸까? 딸 마음도 이해는 해요. 요즘 세상 걱정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분에게 연락을 주저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밤마다 자꾸 그분의 안부가 생각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 된 것처럼 숨죽이고 있어야 할까? 이 나이에 사랑이란 감정이야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품은 분이 있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키면서 가족의 시선도 감당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음 너무도 깊이 공감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군가에게 다시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축하받아야 할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그런 건 사치야,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쉽게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정작 그 말 안에 담긴 건 나는 감히 사랑을 꿈꾸지 못했다라는 씁쓸한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남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주셨어요. 그분과 짧은 만남,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조심스러웠을지 저도 함께 상상해 보게 됩니다. 딸의 입장이 당연히 있겠지요.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그것이 이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젊음의 특권이 아니며 노년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울림을 줄 수 있거든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는 것,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이 설령 이어지지 않더라도 따뜻했던 감정은 당신이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 시간이었어요. 그 자체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멋진 노년이니까요. 함께 공감해 주신 모든 분께도 남수님의 용기 있는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인에게 성생활은 여전히 필요한가요? 입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 역시 망설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 이런 편견 섞인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성은 늙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은 단순한 욕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 존재에 대한 긍정, 존엄을 지켜주는 삶의 축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번 성교육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욕구는 남아있는데 표현 못하니 더 괴롭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 손잡고 자고 싶다.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가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성입니다. 접촉이 주는 위로, 함께 숨쉬는 안정감, 서로를 향한 존중. 그런데 왜 노인의 성은 금기처럼 여겨질까요? 자식의 시선, 사회적 편견, 자기 검열 때문입니다. 쪽팔리지 않냐? 주책이다. 라는 비난의 말이 어르신들의 감정을 틀어막고 무성의 존재로 단절시키는 폭력이 됩니다. 노인의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과 연결된 존재 확인의 의식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밤에는 함께 누워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 그 자체가 성생활의 연장입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기에 속도 조절, 감정 존중, 솔직한 대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일부이며 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었다면 그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우리가 말할수록 세상은 바뀝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박기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 됐고 아내와는 8년 전 폐암으로 사별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 약이겠거니 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고 손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안쓰럽다고 위로해주니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혼자 자리에 누울 때마다
아침에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을 때마다 묘하게 쓸쓸하고 어딘가가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허전한 거랑은 또 달라요. 그건 정말 외로운 거였습니다. 몇 년 전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분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같이 밥만 먹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혼자 밥 먹기 싫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고 손을 잡게 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하루의 끝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에게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혹시 재산 문제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까 봐요. 저도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우울증 약도 끊었고 매일 하루가 기대되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노인에게 성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에요. 혹시 저처럼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 훔치셨던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박기성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 저는 그 구절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사랑을 꿈꾸지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들도 눈치 보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눌러놓고 사십니다. 하지만 기성님은 용기를 내셨고 그 용기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당신의 사연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고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실감입니다. 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표현이고 특히 노년기에는 그것이 정서적인 연결과 존엄성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은 노인에게도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절대 주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사는 노년이야말로 더 안타까운 일이죠. 기성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께 나도 괜찮구나. 나도 사랑할 자격이 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노인시대 행복 카페를 찾아주세요. 기성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기 자리가 여러분께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늙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노년의 사랑과 성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의 반응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고 누군가는 꼭 말해야 할 주제였다는 걸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노인의 사랑을 주책, 성을 숨겨야 할 욕망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혼자 밥을 먹다 문득 눈물이 나고 말 나눌 사람이 없어 더 외로운 밤. 그런 날들이 쌓이면 마음도 몸도 시들어 갑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삶의 끝에서도 온기를 나누는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에 무슨 연애야 라며 마음을 숨기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노망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로망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누군가 당신을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랑도 설렘도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노년의 사랑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시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돌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류소영 노후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